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중앙일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윤리심판원 조사 결과 사실상 확인됐습니다. 당은 이춘석 의원에게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차명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보좌관까지 제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이춘석 의원이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명백한 이해 충돌이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당의 판단입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서 수사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차원에서 차명 거래가 사실이라고 먼저 못을 박은 셈입니다. 윤리심판원이 당원 자격심사위에 제명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통지하면 심사위는 향후 당원 명부에 이춘석 의원에게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명기할 전망입니다. 이춘석 의원이 이렇게 되면 다시는 민주당에 복당하기 어려워지겠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사랑제일교회의 극우 정치 집단과의 유착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전광훈이 사실상 교회 대표이긴 하지만 담임 목사 감투를 쓰고 있는 이영한 목사, 이 사람이 지난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집회를 자제하자는 유튜버들과의 합의를 언급하면서 그 와중에 집회하는 놈들은 탄핵에 미친 놈들로 몰아가자, 이런 발언을 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영한 목사가 통화한 대상은 서울 서부지법 난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특임 전도사 이형석 씨였습니다. 경찰은 이영한 목사가 이형석 전도사에게 선전 전략을 지시하고 교회 내부 지시 체계 안에 이형석 씨가 속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요. 실제로는 긴밀히 소통해 왔다는 사실을 휴대폰 녹취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다량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교회 사택에서 현금 3,500만 원도 압수했는데 교회 측은 이를 전광훈의 목회 활동비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극우 종교 세력이 어떻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추모의 시간마저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15 특별 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조국 전 대표 사면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방침을 굳혔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추렸고 조국 전 대표뿐 아니라 부인 정경심 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지요. 여권 중진들은 통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젊은 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선거연대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조국 전 대표 역시 검찰 보복 수사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의 치탄 대상이 사면 명단에 오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기사는 조선일보인데요. 잇따른 인명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포스코 ENC, 이제는 금융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라면서 과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들은 중대재해를 기업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현재
4천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고 있고 부동산 PF 사업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건설업계에서는 PF 대출이 제한될 경우 시공사의 공사 수주가 위축되고 기업 경영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길래 왜 산업재해를 방치합니까? 자,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이 이제는 돈줄과도 직결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 2주 만에 약 2조 6천억 원이 사용되며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지급액 5조 7천억 원 중에 절반 가까운 금액이 실제로 쓰인 것입니다. 주요 사용처는 음식점이 압도적 1위였고 마트, 식료품점, 편의점, 병원, 약국, 의류, 잡화 등 생활 밀착 업종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쿠폰 지급 후 학원, 의류, 주유, 여가 등 전반적인 업종에서 매출이 급증했고 카드사 통계에 따르면 전주 대비 최대 33% 매출 상승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1인당 기본 15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40만 원이 지급됐고 사용기한은 11월 말까지입니다. 9월부터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2차 10만 원 지급도 시작됩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소비 확대 유도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기본소득이 눈앞에 다가왔네요. 작지만 실속 있는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텔레비전 아침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 마지막으로 입장 한 말씀 아니요. 지금은 좀 특검 수사 개시 36일 만에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는 상자 수십 개 분량의 수사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팀은 30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3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통일교 측 인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차량이 정문을 빠져나갑니다. 엿새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지만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오전 7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특검보 없이 일선 검사와 수사관 2명 등 3명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구치소 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용실에서 온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예고한 대로 물리력을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습니다. 구치소의 기동 순찰대원 등 10여 명의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을 들어 차량으로 옮기려 시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옮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미국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브리핑에 나선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성명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특별 부대표를 겸하고 있는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한국의 새 정부가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 완화를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이재명 두 대통령 모두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도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후보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법무검찰내부위원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환 법무부 검찰국장 4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석했습니다. 논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범죄 내용과 형기, 수용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특별 사면심사 대상자 명단을 선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명단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